자, 45번 보실까? 45번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 관련 국가화재 안전규칙에 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45번 옥내 소화전 관련한 부분의 설비 파트에 관한 건데 일단 옳지 않은 건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정리는 밑에 가보시면 5번입니다. 용어 관련해서 최저 운전이란 펌프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적의 개폐 밸브를 개방한 상태가 아니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최저 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45번에 5번 일단 용어상의 하나 부분에서 5번이 하나 틀렸었고요. 영어는 지금 1번에도 올라가 보시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 그래서 질문해 보시면 소화설비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검지입니다. 용어는 검지가 맞아요. 감지 의미는 의미인데 이 기준상의 용어를 검지라 표현했기 때문에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5번, 용어는 하나 1번 추가해 정리 봐두시면서 가고요. 자, 2번 맞고 수평거리 물었었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에 물었을 때 수온에 관한 규정하고 4번에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을 주었을 때 여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현재 45번에 그 3번하고 4번 45번에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4번을 보셨을 때 3, 4번을 지금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기준 개수는 몇 개로 할 거냐 그래서 기존에 5개 이상은 5개 등에 몇 개로 기준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다? 2개.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3번하고 4번. 수온은 그 조수량의 옥내선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양거로 2개 이상 설정이 몇 개? 2개에 2.6 세제곱미터 고반량 이상이 4번. 특정 소방대에서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 양가로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2개의 옥내 소화전이다. 그래서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열의 방수압력은 얼마? 0.17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즐 선달의 방수압력 수온에 관한 기준 개수가 얼마? 5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다? 2개로 바뀌었다는 것도 한 번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3, 4번은 질문이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46번. 46번에 보시면 배수계통에 발생하는 뭐에 관한 발포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46번에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에 보셨을 때 1번 배수에 포함된 뭘로 인해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합니다라고 이제 46번에 1번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분들은. 자, 2번 배수 수직관의 압력 변동으로 저층부 배수 같은 게 트랩에서 모세관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포전에 발생되는 것을 보자기는 모세관 현상이 아닌 분출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6번 2번인데 46번 2번인데 그럼 현재 발포존 때문에 뭐가 46번 2번에 여기는 이 발생 여기는 분출 현상이 분출 현상. 자, 분출 현상은 이 봉수 파괴 현상 중에 하나로서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이 트랩 내 봉수가 밖으로 이게 밖으로 이 그 위생교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봉수가 없어진 건 뭐라고 이거를 분출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출 이 발포존 때문에 이 분출 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보시면 이게 배수 수직 주관, 수평지관이 있다면 수평지관이 있다고 하면 연결이 됐고요. 배수 수직 주관을 통해서 거기 어디로 이게 수평관으로 배수가 흘러갑니다. 배수가 그러면 여기 배수, 이 이제 배수가 흘러간 요 배수에 뭐가 이 배수에 뭐가 혼합됐다? 거품이죠. 이 배수에 플러스 뭐가 혼합됐다? 거품이 혼합된 이 배수하고 뭐 이 거품하고 배수가 이 수직관을 통해 흘러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수평주관. 이게 이제 수평주관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배수에 혼합된 문제, 이 거품이 문제가 돼요. 수직관은 문제 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배수에 거품이 혼합이 돼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혼합된 배수와 거품이 수직관을 통해 내려와서 어디로 방향을 바꾼가요? 수평 주관으로 바꿨을 때는 수직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는데 수평은 거의 수평도 물론 고배는 잡혀지면 거의 수평에 가깝다 보니까 문제는 물은 흘러가는데 이 수평 주관에 물은 속도가 흘러가면 뭐가 남습니까? 이와 같이 배수 여기 거품이 남죠. 거품이 남아요. 자, 그럼 거품이 남은 상태 뒤에
또 다른 배수가 내려왔다. 색깔 좀 다르게 또 다른 배수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 배수에 또 뭐가 하면 됐다? 거품이 됐다. 그럼 요 배수가 내려와서 수평 주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또 뭐가 남습니까? 거품이. 그래서 그럼 거품이 계속 수평 주간에 차서 이게 역류에서 올라오죠. 역류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이제 저층부에 있는 이 위생기구에서 저층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S트랩이 있다. 세면기 있고 S트랩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트랩에 봉수가 있죠. 봉수. 이 트랩에 보면 이 봉수가 고여 있을 건데 봉수가 고여 있을 건데 이게 역류에서 이제 이 저층부의 이 수직관을 타 올라가 저층부 위생기구가 이 수평지관으로 들어갑니다. 수평지관으로 들어가서 이 수직과 이 지관에 가까운 쪽에 있는 위생기구의 거품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이 봉수와 같이 밖으로 뿜어나가는 무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분출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건 현재 모세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46번, 2번은 유발하는 작용 무슨 작용? 봉수 파괴 현상 중에서 모세관 현상이 아닌 분출작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46번의 문항 2번 그렇게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그 지문에서는 3번. 가능한 어떤 길이가 짧은 게 좋죠? 배수수 이 주간, 이 수평 주간에 가능하면 길다 보니 이런 현상 발생 가능하면 이 수평 주간 이 길이를 가능하면 길이를 짧게, 그러니까 수평 주간의 길이를 가능한 모아서 이거를 짧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수평 주간의 길이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하는 게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문 3번하고 4번. 발포존의 발생을 방지하기 가능하면 저층부, 고층부 배수 계통을 별도로 그래서 그 하나의 관을 통해서 저고층을 같이 묶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 배관하게끔 설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문항 4번. 5번까지 이제 총 5개 문항 중에 발포존에 발생되는 그 봉수 파괴 현상 중에서 2번은 모세관이 아니라 분출 작용입니다. 봐주시고요. 47번. 47번 도시가스 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을 지문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으로서 일단 47번에 1번은 지금 배관에 관한 색채입니다. 색채. 그러면 지하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 즉 이 배관 내 압력에 따라 배관의 색이 달라지는데 저압인 배관은 황색은 붉은색, 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옳은 지문으로 수정한다면 저압인 배관은 황색입니다. 그리고 중압 이상이라고 했을 때 중압 이상은 중압하고 고압인데 중압 이상의 배관은 무슨 색으로? 황색으로 표시합니다라고 해서 1번은 그 배관의 색, 지하매설 배관은 뭐에 따라서 배관의 최고 사용 압력에 따라서 지금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해서 1번, 2번은 지금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해서 용접부 양가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 지름 80mm 미만의 저압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은 제외한 용접부에 대해서 비파괴 시험을 하여하며 접합부 안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응력을 제고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2번은 맞고요. 자, 3번으로 가보죠. 정압기입니다. 47번은 일단은 3번의 정압기, 47번에 보셔서 일단은 3번의 정압기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에서 봤을 때 정압기라는 건 좀 전에 가스 압력은 이 도시가스 사업상 고압, 중압, 저압입니다. 그러면 고압을, 중압, 저압을 또 저희 압력을 낮춰주는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정압기입니다. 정압기란 것은 이 가스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 정압기라는 거예요. 정압기. 그래서 정압기는 안전 밸브와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2m 이상, 여기는 3m입니다.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숫자가 2개 등장하는 숫자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어지는 질문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2m가 아니라 3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번. 자, 4번.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입니다.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현재 지문의 4번에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 에틸렌 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사용 안 됩니다. 노출 배관 사용 안 됩니다.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뭐예요? 단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면 사용하지 안 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봤더니 지문에 자 지상 배관과 연결을 위해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서 보호 조치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 시구하는 경우는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은 가능한 두 가지입니다. 현재 지문이 틀린 게 가요전선관이 아니라 이게 금속관이에요. 일단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는 가요전선관이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라면 30cm요. 그래서 이제 사용에 가능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죠. 방금 봤던 대로 뭐가요? 두 가지라게 되면 뭘로 보호 조치했어요? 금속관. 그리고 금속관으로 보호 조치해도 높이는 얼마로 제한됐습니까? 30cm 이하로 제한, 노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가요전선관이 금속관으로 교체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입상관하고 그 화기 사이 거리는 2m는 맞습니다만 그 2m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의 거리 2m라는 지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2m를 만들고 꼭 단서 뭐를 달고 나와야 돼요? 우의 거리 몇 m 이상? 2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 정리해서 2m인데 2m를 만들고 꼭 앞에 뭘 달고 나오더라? 우의 거리란 단서 요건하고 같이 확인해서 5번에서 47번 정리하고요. 48번. 자, 규칙상 온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48번에 여기 이제 보시면 48번은 관련 규칙상이 뭡니까? 규칙상의 온돌에 관한 설치 기준에 관한 걸 물었던 것으로서 1번은 이제 보니까 1번은 보일러 또는 그 밖 결론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난방이? 복사 난방이란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현재 보면 요거 주어지는 요 지문에 따른 이제 마지막에 방식을 말한다. 방식을 말한 데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는 복사 난방 여기 현재 주어지는 요 지문은 복사 난방 개념하고 동일한데 여기는 규칙상의 온돌에 관한 설치를 물어보는 이 법령상은 여기를 온수 온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온수 온돌입니다. 온수 온돌. 그래서 복사 난방이라는 지문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온수 온돌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특별하게 법령에 단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되셨던 복사 난방에 관한 개념인데 여기는 관련 규칙상이라고 단서를 주고 온수 온돌을 물었기 때문에 지문을 물어보긴 여기는 뭘로 여기를 온수 온돌이란 지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사한 형태의 지문이 하나 뭐가 또 있을까요? 보면 내용은 이와 같이 하나 예를 들어 하나 보면 조수조 일단 수도법령상 수도법 여기와 같이 수도법령상이라고 단서를 주는 지문으로 출발했다는 전제하에 수도법령상의 지문을 줬을 때 조수조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물어보면 수도법이라고 현 이와 같이 관련 법의 규칙상을 주고 이걸 확인했듯이 수도법령이라는 지문을 주고 조수조 수위 조절 장치를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요? 넘침관, 원류관 중에 뭘 쓰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원류관이죠. 원류관, 넘침관, 온수 온돌이나 복상 개념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법령의 지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48번에 그 말, 온수 온돌이나 복사 난방이나 원류관 넘침관인데 중요한 건 법령을 통해서 문제를 물었을 때 지문은 뭘로 보세요? 해당 법령에 정한 용어가 뭐냐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면 넘침과 혹시 주관식의 문항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특히나 주관식을 보셨을 때 주관식을 48번 1번의 지문을 주고 물어보면 꼭 뭐라고 쓰셔야 돼요? 온수 온돌 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라고 씁니까? 원류관. 법령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때 해당 법령에 정하고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라고 시험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많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특히 1번은 여러분 분명히 복사난방이라고 분명히 맞는 걸로 이걸 확신하신 데 아닙니다. 복사난방이 아닌 뭘로 온수 온도를 주의하실 것 같아서 1번 하나 정리하시고 기타 나머지 쭉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48번 정리합니다. 자, 65번 일단 여기까지 객관식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자, 다중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영어와 숫자 영어를 쓰시라고 이제 그래서 다중주택 관련 네 가지 관한 요건 중에서 지문에는 먼저 첫 번째 기역이죠. 면적은 얼마? 660. 그리고 니은에 필로티 구조입니다.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 사용하고 그 다음에 4번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귿이라는 것은 디귿은 건축조례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지금 지난 23, 22건 2번, 24일 일부 지금 내용의 개정 신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중주택 정도는 뭐 이제 선택형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지만 주관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 용어 660 주차장 건축조례 66번 66번은 지금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용어정에 관련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역의 임대에 관한 계획에 관한 연수를 기역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66번은 기역번에 나와 있는 여기는 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10년입니다. 자, 10년 이상 임대 목적 취득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양가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의 뭐는 또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용어 한번 봐두시고요. 좀 체크 봐두십니다. 자, 그 다음 67번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일단 유치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그래서 유치원을 일단 유치원 하나 보실게요. 여러분 유치원을 그러면 관련 이 규정상 유치원 일단 여기 이 지문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사업주체가 공동체를 건설하고 할 때 그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설치하는데 세대수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체크라기보다 적어 보시면 최소 사업주체가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유치원을 설치합니까? 2000세대 이상. 그래서 세대수 하나 여백에다가 유치원을 설치하면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을 사업주에 공급하고 됐을 때 2000세대 이상. 그래서 혹시 유치원을 설치할 대상 세대수를 물어본 여러분이 몇 세대? 2000세대 이상 하나 여백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서 이제 그러면 유치원에 관한 세대수를 정리하면 그 관련해서 지문 67번입니다. 67번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67번은 자, 이 하나의 건축물에 유치원을 다 쓰는 경우 이 중에 일부를 유치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유치원 용도가 유치원이 아니 그럼 여기 유치원 이 중에 뭐 절반 정도 쓰면 나머지 여기는 어떤 건축물 여기 들어올 거냐 그래서 이때 유치원과 함께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을 법에서 5가지 시설로 제한했어요. 그러면 함께 건축한 걸 쓰는 것은 5가지 대상 시설로 제한했더라. 그래서 그 제한 시설 관련해서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5가지 대상 시설이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기업,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의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5가지 중 하나 뭐가 봐? 여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여기는 어린이집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넣어서 기술된 현대 5가지 대상 시설 한해서 뭐 유치원과 함께 복합하는 건축 대상 시설 5가지를 일단 제한했기 때문에 그 5가지 시설 아실 수 있는가 하나 물었고요. 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와 바닥 면적이 끼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니은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는데 그 67번의 지문에 지금 단서를 뭐라고 줬냐면 숫자는 뭘로 합니까? 분수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플러스가 아니라 꼭 뭐라고 써요? 여기 2분의 분수표기를 꼭 쓰셔야 돼요. 단서가 없으면 플러스거나 분수표기 두 개 다 정답으로 하겠지만 둘 중 하나를 쓸 정답으로 가겠지만 분수표기라고 단서를 주면 꼭 정답 쓰실 때 정답 지역에 칸에 뭘 쓰셔야 돼요? 2분의 쓰시는 거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표기란 단서가 없으면 플러스 2분의 1 또는 분수표기 둘 중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67번까지 분수란 단서를 주면 꼭 답지에다는 뭘로? 분수로 쓰시는 것 67번 보고요. 68번 68번은 법령이 법의 이름은 좀 하나 오류가 되어 있네요. 68번은 법령에 관한 명칭이 하나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여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보장법. 그래서 여기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하나 수정해 두시고 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으로 법령 하나가 좀 오류가 있네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관한 법률명 하나 명칭 하나 이렇게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법령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해서 자, 박스에 가보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양으로 일시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급여의 전부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억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니은의 범위에서 은행에 따른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했을 때 여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일자 며칠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서 그 지연 일수에 대한 그 금리죠. 그래서 100분의 40. 그래서 여기는 14하고 40, 14하고 40을 해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 두 개를 좀 쓰실까요? 69번 고용보험법상 관련 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일단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를 청구하는데 사유별에 따라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를 청구하는데 주어지는 사유가 가보니까 첫 번째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심사 청구는 기억을 그리고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니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일단 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관에 청구를 하는데 사유별에 따라 경로를 거쳐서 심사관에 가는데 첫 번째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심사 청구는 기억은 여기는 뭔가요? 근로복지공단, 기억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니은은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들어갑니다. 기관에 관한 명칭 69번. 자, 70번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는데 그래서 기억이란 지문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관한 지문에서 여기는 지문을 넣어서 음절은 지금 현재 기억입니다. 기억은 흠이에요. 기억은 흠에서 기억은 보셨을 때 70번에 지금 지문에 기억은 흠입니다. 기억에 들어가 흠이에요. 흠에서 흠 하나. 음절은 뭐 이름절자리에 낸 적은 없었는데 현재 그 기억번은 흠이란 용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하입니다. 각하. 그래서 두 번째 각하. 그래서 지문에 보셨을 때 70번이 일단 지문 한번 넣어서 가보죠. 신청 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을 조정된 신청을 뭡니까? 각하. 그래서 흠하고 각하 두 가지. 그래서 흠하고 각하 이렇게 해서 영어 70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그 다음 7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 지문은 지금 그 최종 변제에 관한 연수 관한 기억하고 니은에 이제 보면 그 급여에 관한 지문을 줬었는데 일단 연수 기억과 그 퇴직연금 제도 중에 관련 지문을 줬던 부분으로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넣으면 기억은 3입니다. 3. 그래서 최종 3년간의 니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해서 그 채권에 우선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3하고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래서 3 쓰시고 확정급여형 하나 확인하고요. 자, 72번입니다.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신설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직 언급을 되지 않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를 발췌해서 문항 1항, 2항으로 주고서 그 가로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한번 잠깐 여쭤본 건데 지문에 보셨을 때 자,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관련해서 1번에 신고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는 기억에 들어갈 숫자가 10입니다.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1번. 2번. 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구받은 업 60일 이내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니은에게 통보한다. 니은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통보는 두 번째 니은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60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디귿 1 이내의 범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은 한 차례만 며칠이냐면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10 국토교통부 장관 30 수치 용어 확인하고요. 73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과 기준에 관한 결정과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 숫자를 쓰시라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용어 3개를 주고 3개 관련 용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역. 기역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의 종류별의 구분은 2항에 가보니까 니은의 심의를 거쳐 니은가 정한다. 그래서 여기 니은하고 디귿 될 건 여러분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 넣으시면 되는데 그 두 개 중이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니은 디귿에 어디에 위치할 거냐고 했을 때 일단은 정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심의는 어딘가요? 니은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건 누가 정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74번은 이제 보셨을 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용어 생계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정리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 74번은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및 의견 제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1, 2, 3에 따른 지문에 그 기역, 니은 등에 따른 숫자 3가지를 줬는데 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억일 며칠이나 납부기한을 정합니까? 15일입니다. 15일. 자, 2번. 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 사유 발생 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것보다 며칠 이내 니은은 15입니다. 15일 이내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은 일단 숫자 15를 쓰시고 3번에 가보죠.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는 디귿 1 이상의 기간이라는 것은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고술 또는 서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서 디귿의 10일입니다. 10일에서 74번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15, 15, 10 숫자 3개 확인할까요? 75번. 75번은 지금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씁니다. 라고 이제 해서 75번인데 일단 여기는 그 설치 규정에 박스에 가봤더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택 및 공동택 중 다음 강목의 시설에 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일단 그러면 이 건축법령에 따른 공동층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하고 니은이 해당됩니다. 근데 아파트 중에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냐면 아파트 중에서 충전시설 설치는 최소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하나 적고요. 또 하나는 그 니은에 들어갈 것은 공동택 분류 중에
기숙사. 그래서 아파트를 주면 500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니은번은 기숙사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에서 75번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76번 연금법상의 중복규범입니다. 중복급여란 것은 보시면 장애연금 또는 요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요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요족연금액은 그 기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금의 중복급여란 것은 현재 그 네 가지 관련법에 따른 급여가 보상을 여기 이제 제외권 현재 그걸 지웠는데요. 그건 이렇게 한번 잠깐 예만 좀 설명드려 볼까요? 76번 일단 그 숫자를 지금 의미만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이건 중복급여라는 건 무슨 말이냐? 76번을 보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법상의 두 가지 장애연금하고 요족연금입니다. 그럼 여기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장애연금을 예를 들어보고요. 법령을 생략 처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법에 가면 장애연금하고 중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장애급여가 있어요. 장애급여. 하나 이제 생략된 걸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 같은 그 법률은 다르지만 산재보험법의 장애급여와 뭐합니까? 중복이 되죠.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장애연금은 계산된 금액을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계산된 금액에 얼마만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장애연금이 이제 네 가지 관련 법에 따른 어떤 급여하고 보상이 뭐였더라? 중복이 됐을 때는 계산된 장애연금의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쓰는 문제인데 질문은 기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기억이라는 건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계산된 금액을 넣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 주는 거죠? 100이 아니라 50만 원만 지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76번은 지금 보시는 단서가 숫자를 쓰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는 무슨 숫자가 뭔가요? 본수 빼기 숫자 단서가 없으면 이걸 쓰시거나 또는 뭘로 쓰시면 정답지에다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숫자는 본수 빼기다 보니까 따로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풀어 쓰시거나 본수 빼기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좀 전에 봤듯이 본수 빼기로 단서를 좀 여기다 뭘 쓰셔야 돼요? 본수 빼기 쓰시는 거.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보죠. 중복급여는 그 의미로 접근하죠. 절반만 주겠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6번, 7번. 종합정비일 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용어 숫자를 쓰시라고 이제 그래서 점검 횟수 관련해서 1번입니다. 1번에 종합정비일 점검은 연일에서 하는데 그런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만은 점검 횟수가 기억의 1회 이상이라는 것은 기억은 반기입니다. 반기의 1회 이상 1번, 2번. 이래도 불구하고 즉 연일회 이상 또는 반기의 1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 대해서는 몇 년의 범위에서 이 종합정밀점검 면제할 수 있다. 니은에 들어갈 숫자 3입니다. 3. 그래서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77번에서 여기는 반기 그리고 3 쓰시는 것. 78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데 그래서 안전관리법상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그 점검에 관한 기준으로서 공사는 아래 시설에 설치된 그래서 1과 2에 따른 지문인데 2는 따로 정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2번은 좀 생략된 전통시장의 점포인데 그거는 관계없는 거지. 근데 빼버려 생략 처리해버린 거고 그 중에 1번에 이제 공동대 세대에 관한 건데 그래서 아래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사업의 안전점검을 다음 구문에 따른 달에 속하는 달의 전후 기억에 들어갈 숫자가 2입니다.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점검에 관한 자가용 전기사업의 안전점검에 관한 주기 그래서 1, 2에 따른 해당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합니다. 기억은 2를. 그 다음 1에 그러면 공동택 세대를 특정 주어서 들어갔을 때 공동택 세대입니다. 사용 전 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여기 니은은 3입니다. 3년 이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로부터 몇 년마다 3년이 되는 날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78번은 기역, 니은, 디귿의 2, 3, 3 숫자 세 가지 좀 확인합니다. 79번 79번에 비상용 경보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관련한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뭔가요? 발신기입니다. 발신기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79번은 여러분이 이건 조금 쉽게 보시기 힘드실 수 있는 부분. 여기 자동식 사이렌 관련 비상용 지금 발신기라고 한다면 발신기는 동그란 이 원안이 이 검은색 버튼이 들어있고 밑에 이제 보면 이 표시등의 위치가 적색 표시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보시면 철판에 이 동그란 이 표시등 위치가 거의 크기와 같은 구멍이 이렇게 그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모양이 된 것 중에 여기서 물어봤던 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발신기, 여기서 물었던 건 이 발신기입니다. 이 발신기에 관한 지문에 관한 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79번에 지워진 지문에 보셨을 때 1번에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기역미터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규정은 얼마 이상 얼마를 줄 때는 거의 97, 8%가 0.8 아니면 1.5가 되는 거고요. 0.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 수치를 뒤에 주었으니까 지금 수치는 얼마를 1.5를 줬죠. 1.5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0.8이죠. 그래서 0.8 하나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 해당 특정 소방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몇 m입니까? 25m,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번. 표시등. 표시등은 이게 이 발신기 표시등입니다. 표시등에서 발신기 표시등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을 때 표시등입니다.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얼마? 니은미터라는 것을 일단 그 발신기 두 가지 보이세요. 발신기 여러분들 보시면 각도 15도, 거리는 몇 미터에서 10m 이내 높이에 이내에서 어느 곳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무슨 등을 합니까? 적색등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그 설치에 관한 높이 그리고 발신기에 관한 수평거리 이 발신기부터 또 다른 발신기에서 이 수평거리 몇 미터만 설치할 거냐? 25m. 표시등은 두 가지. 표시등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각도하고 거리 15도하고 10m 이내에서 거리 각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80번. 승강기 이제 정밀 안전 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숫자 용어를 쓰시라는 그래서 이제 기억은 숫자는 지금 그 정밀 안전 검사 대상의 사유 관련해서 박스에 그 사유 1, 2, 3, 4의 네 가지 관련 사유를 주고 그 사유 관련에 들어갈 숫자와 지문을 쓰시라는 그래서 정리하고 있네요. 부분들은. 자, 일단 사유 먼저 가죠. 일단 순서는 사유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1, 2, 3, 4에 따른 사유 중에 정기 또는 수시검사 결과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여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디귿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1번 하나 정리하고 지문 4로 갑니다. 그 밖에 위협할 우려가 있어 디귿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디귿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디귿에 일단 들어갈 지문은 순서를 좀 바꿔서 80번은 순서를 좀 바꿔서 디귿에 현재 먼저 여기에 들어갈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사유는 총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자, 니은으로 3번으로 가죠. 3번에. 자,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되는 승강기는 3번에 설치 검사를 받으느라도 몇 년이 지납니까? 그래서 여기는 니은번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순서를 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죠. 디귿은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니은은 설치 검사를 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디귿하고. 그러면 요 15년이 지난 승강 이때 한 번 받고 끝날 게 아니더라 보니까 이제 기억에 올라가 보냐 기억에. 자, 가장 첫 시작에 가 보니까 그 지금의 첫 번째 이 경우 일에 해당할 때
2를 3으로 좀 하나 더 바꿔주시랍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세 가지에서 방금 봤던 여기 그 3에 해당 설치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3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때 15년이 지날 때 한 번 그 정밀 안전 검사를 받고 후에는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 주기적으로 받는 질문을 좀 여쭤본 건데 보셨을 때 자, 3에 해당할 때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고 그 후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3입니다. 3년마다 여기 들어갈 숫자는 3. 그래서 일단 정밀 안전 검사는 지금 보면 이 네 가지 사유 관련한 부분 한번 확인해서 그 중에 그 장관에 관한 명칭이 들어간 것 하나 그리고 숫자에 관한 건 요 두 가지입니다. 그 설치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 안전 검사를 받고 후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라고 해서 요 하나만 이를 사물함 수정을 좀 해주실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자, 그래서 정밀 안전 검사 관한 것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80번까지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사회 동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